자, 이번에는 나무 추리 생각 속 네 번째 중3 기본 과정 1학기 네 번째 단원으로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그리스 입장수인데 뭐 하는 분인지는 좀 이따가 확인해 보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그 수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좀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수의 전부라고 했던 유리수가 수의 전부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유리수 이외의 다른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닌 그 수, 유리수가 아닌 그 수는 유리수의 그런 공통되는 특징인 분수 단위, 즉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 단위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고칠 수 없는, 분수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특징, 이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 수꼴일 거다. 무한소 수꼴이다. 라고 이제 특징을 짓는 거죠. 유리수가 아닌 수. 그리고 이 수의 이름이 이제 이름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인데, 유리수는 영어의 rational,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rational number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유리수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레이쇼 여기까지가 비율인데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 요거에 변이 아닐까.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레이쇼는 분모 b 몇 대 몇 이렇게 2대3 이렇게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 유비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 분모 분자가 정수인 무리수는 그럴 수 없는 수다.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리수 이외의 또 다른 수, 무리수, 이 수는 분수로 고칠 수 없는, 유리수가 갖고 있던 그러한 특징을 갖지 않는, 유리수가 커버하지 못하던 그런 수가 되는 거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가 나타나는 이러한 무리수까지 이제 우리가 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큰 이 유리수와 무리수라는 이 더 큰 세상, 더 큰 도구를 가진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잴 수 있는 짓을 거냐, 그거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 일장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 일장수. 그리스 일장수는 네 종류의 엿을 팔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엿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엿을 파는 사람 아니고 실은 일장수지만 엿으로 길이를 재는 사람인데, 첫 번째 갖고 있는 엿은 뭐냐? 어떤 엿이냐? 호박엿은 아니고 첫 번째 엿은 바로 정수엿입니다. 정수엿. 손님들이 1, 2, 3, 4 이렇게 정수 단위로 된 길이의 엿을 길이를 가지고 오면 정수엿으로서 그게 맞는 길이를 딱 알려주는 그런 정수엿이 있고, 두 번째는 정수가 아닌 분수엿이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분수엿을 또 갖고 있었죠. 정수가 아닌 분수엿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유한소수 분수엿, 유한소수 분수엿 하고, 또 다른 엿은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 분수엿, 이렇게 이제 또 두 종류의 엿이 있는데, 그래서 유한소수에 해당되는 유한소수에 해당되는 분수, 즉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나 또는 0.5나 이렇게 유한소수에 해당되는 분수를 길이를 가지고 오면 유한소수 분수엿으로 그 길이를 재주고, 유한소수가 안 되는 순환소수로 되거나 순환소수로 고쳐지는 그러한 길이를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나 0.3333 이런 길이를 가지고 오면 순환소수 분수였으로 그 길이를 재어주는 그러한 엿을 갖고 있었죠. 그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유한소수는 기약 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2나 5나 또는 2, 5 뭐 몇 개 있어도 상관없는데 2나 5로만 이루어질 때 이러한 분수는 유한소수로 고칠 수가 있고, 분모 분자가 기약 분수로 나타냈을 때 2, 5 이외의 3이 있다든지 7이 있다든지 또는 2도 있지만 2 이외의 다른 그러한 소인수가 있을 때는 이 분수는 순환소수로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소수, 순환소수 분수일 수 있고, 자, 네 번째 갖고 있던 엿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엿인데, 엿이 바로 엿장수 마음대로 엿입니다. 자, 엿장수 마음대로 엿은 어떤 거냐? 자, 손님이 와서 길을 재어달라고. 근데 1, 2, 3, 4 정수 단위 엿으로 재어도 안 되고, 정수 단위 엿으로 재어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잘라서 줘도 계속 안 맞다라고 하는 거지. 2분의 1, 0.1로 잘라주던 7분의 1로 잘라주던 계속 잘라서 이 길이냐. 예를 들면 이제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엿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 자, 정수엿을 가지고 1이냐 2냐 재어준대. 1이냐 1도 아니요 2도 아니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이게 A라고 하면 1이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잘라서 자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1.4냐 1.5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니다. 그 다음에 1.41이냐 1.4이냐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럴 때 이 세 종류의 엿밖에 없으면 이게 답이 안 나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그리스 엿장수에게는 엿장수 마음대로 엿이 있었다. 엿장수 마음대로 엿.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계속 어떻게 맞춰 드릴게요 하고 엿장수로 가는 거야. 엿장수는 가는데 이 과정은 계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니요 할 때마다 계속 맞춰줘요. 손님이 지치겠지. 물론 끝없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이 도구가 있으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엿이 있으면 이제 손님이 어떤 길이를 가져오더라도 1의 단위로 맞으면 정수엿을 줄 것이고, 그보다 작으면 유한소수나 순환소수 분수엿으로 길이를 재주면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냅둬 가는 거지. 계속 맞춰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 어떠한 길이를 가지고 오더라도 잴 수 없는 길이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엿장수가 잴 수 없는 길이가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수, 유한수, 순환소수, 이게 이제 유리수죠. 유리수와 엿장수 마음대로 엿.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무리수죠. 무리수.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면 이제 수직선에서 어느 길이에 있는 값이라도 다 재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에 해당되는 수가 하나로 정해진다. 그게
그게 잠깐만요. 이게 어떠한 길이를 잡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실수를 수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시끄러워가지고 좀 집중이 약간 틀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수직선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수직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길이를 뜻한다. 모든 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길이. 이전에 히파수스가 유리수 세상에서 살던 그 시절에 유리수가 수의 전부라고 보던 그 시절에는 이것이 유리수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근데 유리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적당한 단위를 갖고 있어. 내가 이 단위를 갖고서 가져오는 길이를 재주는 거야. 물론 이게 단위가 한없이 쪼개지기 때문에 웬만한 길이를 재어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한 많은 웬만한 값들을 해당되는 무한이 될 거다. 웬만한 것도 다 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거지. 왜? 길이 그 자체를 중심이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단위를 가지고 길이를 재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한계가.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해 주기 위한 또는 이 한계가 메우지 못하는 이 유리수 단위를 갖고 길이를 재는 이 방법이 메워주지 못하는 걸 메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단위를 계속 버리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는 단위에 맞게 딱 떨어지는 수가 있고 어떤 수는 단위에 맞게 떨어지지 않으면 단위에 맞도록 계속 맞춰주는 그러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 앞에는 단위에 맞는 수, 유리수, 단위에 맞지 않더라도 계속 맞춰주는 수,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가 있으면 이제 이 길이, 실수, 이 길이 수직선에 있는 어떠한 길이라도 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아울러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아울러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길이를 잴 수 있는 수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실수라고 붙인다. 실수. 실제 있는 수라는 뜻이죠. 실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실수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하철도 9구를 타고 은하철도 9구를 타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은하철도 9구. 자, 먼저 첫 번째 정수정거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아닌 데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때 이 기차는 파란불 한번 들어오고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온다. 그럴 거라고. 두 번째 유리수 정거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유리수 정거장이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 처음에 유리수 출발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찰나야.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아주 짧은 순간인데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지. 파란불도 들어왔다 빨간불도 들어와 파란불도 들어와 빨간불도 아주 그냥 전멸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 파란불만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유리수로만 가면 빈틈이 많다는 거죠. 아주 유리수가 아주 많기는 많지만 그래서 조밀하다고 하는데 유리수가 아주 조밀하긴 하지만 빈틈이 많다. 연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 정거장에서 다 파란불이 들어오는 실수 정거장에 파란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기차는 파란불 온 계속 파란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의 모든 점들에 대응되는 그러한 값을 줄 수 있는 수. 그래서 실수를 가지고 점을 찍어 나가면 이 직선은 어떻게 된다? 연속된다라고. 이거를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해요. 실수의 연속성.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정거장에 불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은하철도 부분을 타고 가면 계속 파란불이 들어오는, 기차가 어둠을 뚫고서 갈 때 계속 파란불이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의 세상은 여전히 유리수라는 세상에서 바깥에 있는 다른 세상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가 아닌 수를 바라본 거라면, 다음 시간에는 유리수의 속박을 뚫고 당당히 홀로서는 무리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